박중희님 미안해요. 이제 우리 끝내요. 그 순간 박중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민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너를 상관 모독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성추행으로는 어때? 병사가 여군 장교를 성추행했다고 하면 누구 말을 더 믿을까?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 병장과 박지원 중이 그들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랑의 끝은 상관 모독죄와 성추행이었을까요? 민우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모니터가 검게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대학 4년 내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밤새 코딩하던 날들, 정보 처리 기사와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군인이라니.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붙은 IT 회사들의 로고가 그려진 포스터, 그리고 자격증들. 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명히 전산병으로 배치될 거야. 내 실력이면 당연해. 2013년 6월 푸르른 나무들이 초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강원도에 위치한 22사단 신병교육대에 도착했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군인이 된 거예요. 기초 군사훈련 5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우는 자신이 전산병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로 버텼어요. 배치 발표 날 민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강민우 이병. 네. 제2대대 3중대 GOP.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GOP? 최전방 경계 초소라고요? 전산병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보 처리 기사와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인사 담당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네, 없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지? 내 전공, 내 자격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음 날 민우는 GOP가 있는 제2대대 3중대로 이동했어요. 최전방, 그것도 북한과 직접 마주보는 철책선 경계 근무. 민우는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과 철조망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대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고된 훈련. 철모의 군장, 방탄복, 소총까지 장비 무게만 20kg가 넘었어요. 매일 아침 5시 기상, 산악훈련, 전투훈련, 밤 경계 근무까지. 민우의 몸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우, 그렇게 총 잡는 거 아니야. 선임병 최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우는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총을 이렇게 잡으면 진짜 교전 상황에서 어쩔 건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최병장은 민우의 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모두 무사히 전역해서 집에 가야지. 그날 저녁 민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그였는데 이곳에선 그저 신참 병사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2년을 어떻게 버티지?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새 첫 휴가를 다녀올 때가 되었어요. 민우의 몸은 단단해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선임병 박상병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컴퓨터 잘한다며? 중대 행정실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는데
한번 봐줄래?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였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민우는 컴퓨터를 금세 고쳤습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최적화하니 컴퓨터가 다시 빠르게 작동했어요. 와, 진짜 빨라졌다. 역시 전공자는 다르네. 그 일을 계기로 민우는 중대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지만 틈틈이 중대원들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선임병들도 민우를 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간부들도 개인 노트북 문제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민우가 상병으로 진급했을 때 그는 이미 중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훈련이 힘들지 않았고 경계 근무도 익숙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때로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소대장 김중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상병 들어왔나? 네, 소대장님. 김중희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민우가 고쳐준 노트북이 있었어요. 자네 덕분에 보고서 마감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김중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는 울창한 숲과 먼 산맥이 보였습니다. 강상병, 자네 정보 처리 기사 있다며? 네, 있습니다. 요즘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자격증이 뜨고 있다던데 들어봤나?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김중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 사단에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 있나?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 관심 있습니다. 좋아.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이번 달 말에 신청 마감이니까 서둘러. 민우는 감격에 겨워 경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입대 전에 자신 컴퓨터 앞에서 밤새 코딩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군 생활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만약 전산병으로 배치됐다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인생은 참 이상해. 내가 가장 싫어했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다니. 다음 날부터 민우는 틈만 나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가 끝난 후에도 아침 점호 전에도 민우는 책을 펼쳤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책 위에서 잠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민우의 신청서가 사단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대장 김중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강상병 다음 달에 필기시험이 있어.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길 바래.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불빛이 깜빡이는 GOP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이곳에서 민우는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남은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전역 후에는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이 민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필기시험 당일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동안 틈틈이 준비한 시험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침 일찍 중대를 출발해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시험 응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상병인가요? 뒤돌아보니 낯선 여군 장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전투복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어요. 네, 중이님. 강민우 상병입니다. 여군 장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민우의 가슴을 간지렸어요. 박지원 중이에요. 오늘 시험 응시자들 인솔 담당이에요. 다른 인원들도 모였으니 출발할게요. 민우는 경례를 했고 박지원 중위를 따라 다른 응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사단 버스에 탑승하자 박중희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보는 날이죠. 모두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응시자 중 한 명이에요. 민우는 놀랐어요. 장교도 병사들과 같은 시험을 본다니 의외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박중희가 뒤를 돌아보더니 민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강상병은 어느 부대에서 왔나요? 2대대 3중대입니다. 중위님. 아, GOP? 힘들겠네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틈틈이 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라고 들었어요. 소대장이 추천서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박중희가 자신의 추천서를 봤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필기는 쉽게 통과하겠네요. 실기가 관건일 텐데. 박중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할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는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험장까지의 30분 동안 그들은 정보기술 트렌드와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각자 시험을 치렀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민우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중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나는 꽤 잘 본 것 같아.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본 것 같아요, 중희님.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중희는 민우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피곤했는지 대부분 졸고 있었습니다. 강상병, 필기시험 합격하면 실기도 같이 준비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민우는 놀랐지만 기뻤어요. 장교가 직접 도와준다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중희님. 그리고 합격 통지 나오면 바로 연락 줘요. 박중희는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교가 병사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가 사단에 도착하고 민우는 중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밤 경계 근무 중에도 박중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머리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 필기시험 합격 통지가 왔어요. 민우는 환호성을 질렀고 중대원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대장 김중희도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잘했어, 강상병. 이제 실기만 남았네. 그날 저녁 민우는 망설이다가 박중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보세요? 중희님, 강민우 상병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중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와, 축하해요. 나도 합격했어요. 이제 실기 준비해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내가 정보통신대대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거기서 실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요?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사단 정문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장교와 병사 사이에 이런 관계가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것뿐이니 문제될 건 없겠죠. 토요일 민우는 휴가증을 받아 사단 정문으로 향했어요. 박중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전투복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차림이었고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민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박중희는 민우를 정보통신대대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실은 깨끗하고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실기시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기시험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박중희는 민우에게 바로 옆에서 설명해 주었고 가끔 마우스를 잡으려다 민우의 손에 닿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실기 연습을 했어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중희의 군생활 이야기, 자신의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도 자신의 대학생활, 꿈, 취미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중희가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실기시험인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커피 한잔 할까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사가 장교와 단둘이 자주 붙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박중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는 그냥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계급은 잊어요. 그 말에 민우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 사람은 사단 바깥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박중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군에 지원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년에 전역이에요. 그 후엔 IT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민우는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제 꿈이 IT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박중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실기시험 당일 민우는 긴장했어요. 사단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중희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 차로 가요. 시험장까지 좀 멀거든요. 차 안에서 박중희는 민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긴장 풀어요. 분명 잘 볼 거예요. 그 손길에 민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시험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우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박중희도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축하 겸 저녁 먹으러 가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중희의 웃는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박중희의 제안으로 영화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영화관에서 박중희는 자연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만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을 때 박중희는 민우를 사단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중희님. 이제 우리 둘뿐일 때는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지원 씨.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중희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녀의 향기만 가득했어요. 민우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민우의 외출이나 휴가 때마다 만났어요. 카페, 한강공원, 영화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병사와 장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만났기에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그런 비밀스러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중희는 민우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장래 희망. 하지만 연애 경험이나 현재 교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혼자라고 믿었어요. 3개월 후 자격증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합격이었어요. 박중희는 기쁨에 차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합격했어.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민우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제 자격증 시험이 끝났으니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닐까요? 지원 씨, 정말 축하해요.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 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 민우는 병장으로 진급했어요. 전역까지 6개월 남았고 민우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역 후에 박중희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당당히 그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단지 위험한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화창한 토요일 오후 민우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중대장이 면회온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민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은 다음 주에 오기로 했고 박중희는 오늘 출장 간다고 했었거든요. 누구지? 민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병장님이시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우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원 중위의 남편입니다. 순간 민우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네, 남편이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라니? 박중희는 미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민우는 고개를 들어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친 듯한, 그러나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중희 님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배신감, 충격,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지원이는 군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고요. 그녀는 종종 이런 식으로
위로를 찾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위로의 대상, 일시적인 도피처였을 뿐이라니.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준호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도우려고요. 지원이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계속되면 당신만 다칠 겁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사가 민간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화를 내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것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일이 생기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우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어요. IT 기업의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꿈꾸던 직업이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이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원이의 휴대폰에서 당신 번호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 부대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준호는 조용히 면회실을 나갔고 민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대로 돌아온 민우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밤이 되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박중희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박중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우야, 어떻게 됐어? 오늘 면회 온 사람이 누구였어?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중희님, 아니, 지원 씨. 오늘 이준호 씨를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중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준호 씨, 당신 남편이요. 제게 다 말해줬어요. 민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희님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이런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사이가 진짜라는 걸 너도 알잖아. 남편과는 이미 사실상 끝난 사이야. 이혼할 거야, 정말이야.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전에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여자도 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혼할 거야, 정말이야. 미안해요. 이제 끝내요. 그 순간 박중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민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너를 상관 모독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성추행으로는 어때? 병사가 여군 장교를 성추행했다고 하면 누구 말을 더 믿을까?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일 없었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어디 있어? 녹음했어? 내 진술 하나면 충분해. 내가 전역도 못하고 영창에 갈 수도 있어. 민우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병사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특히 증거도 없이는. 왜 이러세요? 박중희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부드러움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잘 생각해봐. 내일까지 연락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위협한다니. 그날 밤 민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어쩌면 저녁도 못하고 영창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또 다른 지옥일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자 민우는 이준호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준호입니다. 저, 강민우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박중희 님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만남을 끝내려고 하니까 상관 모독죄나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의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요? 박중희 님이 정말 그런 짓을 하면 저는. 강 병장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이도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전화를 피하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민우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준호의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호의 말대로 정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민우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박중희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민우를 불렀어요. 강병장, 박지원 중위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너 혹시 아는 사람이지?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네. 자격증 시험을 같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갑작스러운 전출이라 궁금했어. 알았다, 가봐. 민우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건가요? 이준호가 어떻게 한 걸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다시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중희 님이 전출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원이와 대화를 나눴고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더 이상 강 병장님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무거운 바위가 가슴에서 내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냥 남은 군 생활 잘 마치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5개월의 군 생활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 상처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민우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픔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 분노? 아니면 새로운 지혜?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민우는 사단 우체국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켰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죠. 박지원이 전출된 후 5개월, 민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 모독죄나 성추행 같은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죠. 하지만 민우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병장 잘 가. 저녁 축하해. 중대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민우는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이제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긴 터널 같았던 군 생활이 끝났지만 민우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역 후 민우는 자신의 꿈을 쫓아 서울의 한 IT 회사에 지원했어요.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우 씨.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되었지만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밤에 홀로 있을 때면 박지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가 민우를 괴롭혔습니다. 첫사랑의 추억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쓰디쓸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경험은 민우를 더 조심스럽고 경계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우는 회사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강민우 씨? 이준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5년 전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민우는 긴장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준호 씨는 여기서 무슨 일로?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덕분에 그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우는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는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첫사랑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그에게서 들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로? 이준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민우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 좋은 동료들도 만났고요. 민우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것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마음에 남아있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사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끝나서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이혼이라니. 박지원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전역했어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민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지금쯤 박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그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갖고 있을까? 그녀도 가끔 자신을 생각할까? 왜? 이혼하셨어요? 질문이 나오자마자 민우는 자신이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원이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의 스트레스, 우리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녀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죠. 민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그저 그녀의 위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때 강민우 씨에게 찾아갔을 때 저는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니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그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중희를 설득하셨어요? 그녀는 저를 협박했는데. 이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원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제가 그녀에게 당신과의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도 결국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놀랐어요. 그토록 무서운 협박을 했던 사람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니. 지원이는 그 후로 많이 변했어요. 반성했고 심리 상담도 받았죠. 우리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져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이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완전한 용서는 쉽지 않죠. 저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지원이는 그 후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그건 그녀의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군대에서의 그 경험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5년 동안 깨달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관계의 위험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도움의 소중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 모두 그때 배운 거예요. 이준호는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민우 씨. 그 경험을 이겨내고 더 성장했으니까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준호의 질문에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도 해보고 싶고요. 민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던 건 언제였을까요? 좋은 계획이네요. 저도 비슷해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관계도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같은 상처를 통해 이상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와 당신 회사의 협업 프로젝트 제가 참여하게 될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이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팀장이 당신을 추천했거든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 따스한 봄 햇살. 그의 마음도 점차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고 민우는 그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어요. 민우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군대에서의 그 사건은 여전히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GOP 초소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림자는 점점 뒤로 물러갔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